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TQ가 나스닥이 결국은 돌파해 줬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반등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변동성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23달러 돌파 시 추세 변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검노선을 뚫고 올라왔다. 프리장에서 이 C라인 깨면 돌파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했어요. 이렇게 돌파해서 쭉 올라왔고, 자, 우리가 이래서 추세 관찰은 필요합니다. 세 번 검노선 돌파 시도 이후에 돌파, 그리고 여기 이제 눌렸죠. 눌려서 쌍바닥 패턴 완성하고 올라갔는데 24.7. 자, 여기를 또 뚫는 게 중요하죠. 뭐 각각 올라가는 과정에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120분봉이라 지금 일봉상 보셔야 돼요. 일봉상 검노선을 보셔야 되고, 이렇게 왔다가 바로 여기 가냐? 안 그럴 수 있어요. 눌렸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갈 건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봉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일봉인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환 중간 반등 밴드죠. 중간 반등 밴드에 지지를 받았어요. 결국은 지지는 이렇다는 거죠. 올라와 봐야 압니다. 여기 가 있어서 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하락은 어때요? 지지를 못하죠. 이 검노선 지지를 못하고 하락. 그렇죠? 이게 쭉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서도 이 앞쪽에서도 여기를 지지해 주면 좋은데 못하고 쭉 하락하니까 이건 결국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락을 안 했어요. 내려올 땐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려올 것 같더만 딱 브레이크 잡고 올라갔죠. 올라가선 바로 반등 줍니다. 그러면 이제 23.2, 24.2죠. 24.2 검노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좋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저는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쪽에 더 많이 샀어요. 이쪽에 더 많이 샀고, 그리고 올라갈 때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매수해야 됩니까? 저는 예약 매수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120분봉 기준에 여러분 이렇게 거시면 되는 거죠. 네, 내려올 때 저는 요 선에 걸치는 데다가 예약 매수를 걸어 둡니다. 자동 매수 걸어 놓기도 해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약 매수란 건 기간 한 달, 뭐 90일 이렇게 정해놔서 이 가격대면 사겠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예약 매수와 자동 매수의 차이는, 자, 예약은 우선 그 본장 들어가서만 됩니다. 자동도 그러네요. 근데 본장이 시작된 다음에는 이게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자동 매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 좀 편해서 자동 매수. 그때그때 가격 바꾸긴 자동 매수가 좋아요. 그래서 자동 매수를 쓰는데 뭐 수수료 차이 있겠죠. 그러나 주로 자동 매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 매수는 그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뭐 증권사마다 40개 그 매수 주문이죠. 매수 주문 40개가 넘으면 안 된다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예약 그 매수를 미리 걸어 놓고 싶다. 그럼 예약 매수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다 걸어 놨다가 지금 올라갈 때, 올라갈 땐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2개를 사셨으면 여기 2개, 4개, 뭐 6개 이렇게 사셨다고 치면 올라갈 때 저는 거꾸로 해요. 2분의 1, 절반만. 여기 6개죠? 그럼 여기선 3개만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2개 걸어 놓고 여긴 1개 걸어 놓고. 그렇게 되면 올라가면서도 사지거든요. 솔직히 뭐 더 비싸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눌릴 때 확인되고 또 사면 되니까 올라갈 때는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절반 수량만 따라간다. 그러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올라가면서 사줬더라고요.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4.2를 돌파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 올라가면 그 다음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 박스가 바뀌어요. 하단 박스에서 다시 상단 박스로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숙제가 있겠죠? 올라가서 27.5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고점 돌파 다시 해야죠.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못 올라가면 또 밑으로 거꾸러지겠죠. 그래서 양쪽 다 생각하셔서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긴 한데 제일 어려운 구간 지금 넘었잖아요. 다시 올라왔으니까 기분 좋게
따라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를 확증해 주는 게 주봉상 어떻습니까? 아래 꼬리 길게 달았죠? 예, 길게 달고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은 대부분 이쪽에서도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죠. 이쪽에서도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고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오는데 더군다나 양봉입니다. 그러면 이거 겁난다고 매도 하실 필요 없어요. 우선은 따라가시는 게 맞고, 이전에 검노선을 주봉상에서 못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갔다가 밀리고, 그죠? 갔다가 밀리고, 그런데 어제 반등해 줌으로써 돌파는 못했습니다. 항상 이래요. 이 앞쪽에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고 하는데 굉장히 붙었죠. 이격이 없어요. 지금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로서 너무 이거저거 따지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매수를 따라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어제 요새 최근에 TMF 질문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이걸 많이 문의하세요. TMF죠. 아마 유튜브에서 TMF를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제일 빠른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사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되게 빨리 말한 축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대로 여러분, 제발 투자는 여러분 주관대로 좀 하셔야 돼요. 유튜버 분들이 이게 좋다고 사면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믿지 마세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앞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TMF는 매력적인 가격이 맞습니다. 얘가 TMF고요. 얘가 이제 C웹입니다. CWEB. 차이나 인터넷 불 2X짜리죠. 이거 변동성 장난 아니죠. 그래서 TMF에 관심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종결돼서 이제 고정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국채가 금리가 내려가면 훨씬 매력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인데 이게 과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엔 어땠나요? 미국 금리가 뭐 10%대까지 아니더라도 6, 7% 갔다가 제로금리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이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고요.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 있었던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됐기 때문에 중국 물건 싸게 썼고, 그죠? 반도체 한국에서 싸게 갖다 썼고, 인도 가서 공장 짓고 이래서 물건값이 쌌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를 걱정 안 했던 시기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플레 안 잡혔죠? 주춤은 한데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못 내릴 수 있어요. 이거 자칫해서 내렸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앞으로 이 시장을 정말 과거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월봉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C웹은 1100달러에서 이럴 때가 있었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있었으니까 아마 뭐 액면 병합을 했던가 이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 53.59거든요. 엄청나게 싸죠? 여러분, 싼 걸 찾으시면 이게 더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많이 싸졌죠. 그리고 TMF도 역대급 최저가 근처에 왔는데, 방금 그 부분입니다. 금리가 생각보다 내려는 가는데 뜨뜻미지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사시는 이유는 이거 생각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막 슈팅 나올 때. 근데 이게 없으면 글쎄요, 그렇게 매력이 있는 상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MF를 계속 사고는 있는데 초반보다 많이 안 삽니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TMF가 최고의 뭐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반반 보고 있고요. 뭐 제가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어쨌든 샘플 계좌 어제 이제 다시 1억을 넘겨서 여기 이제 수익금이 붙었죠? 114만 5천 원. 요건 또 이쪽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금, 저는 지금은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 사고, 채권 사고, ETF 다 사지만 현재는 누가 뭐래도 현금이 최고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JPI가 3일 전인가? 이게 마이너스 3.8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 마이너스 1.94로 좀 올라와서 여기 5개 정도 매도하고,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하느냐? 예, 요거 장기 계좌는 전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현금이 최고니까. 지금 많이 산다고 제가 좋은 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그 예수금 40% 전체 계좌의 40%를 딱 유지한 상태에서 사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SOXL은 190개에서 197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8이네요. 8에서 마이너스 3.5. 이거 플러스 되겠죠? 네. 이렇게 올라가면 사집니다. 걸어놓고 잤어요. 네, 자동 매수해서 됐고요. TQ도 124에서 133개로 사져서 마이너스 8.91이 마이너스 3.66. 다시 양전 곧 되겠죠? 네, 되면 또 수익 실현 일부 하고, 그리고 샘플 계좌 하나 있었어요. 스윙 계좌. 예, 그거 어제 양전됐습니다. 예, 장 전에 마이너스 4%인가? 이랬는데 봤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한 3.7? 뭐 이렇게 돼서 그건 이제 월요일 날 예, 절반 정도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좀 나와요. TMF를 손절한다고. 자, 이 유튜버 분께 감정 1도 없습니다. 예,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받아들이실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정도도 못 견디면 그냥 주식 때려치우시길,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주셨는데, 여러분 TMF가 주식이에요? 그럼 주식 아닙니다. 예, 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주식 손해나서 채권 사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위험한 거 살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예금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TMF가 싼 가격인 게 맞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국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TMF는 이제 막 모아가고 있는데요. 손절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TMF가 짱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초보적인 거거든요. 예, 초보적인 투자 마인드시고, 손해 나는 건 손절해야죠. 그리고 예, 더 나은 걸로 가지 마시고 여러 개를 같이 사시라니까요. 포트폴리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영상인지 솔직히 제가 못 봐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썸네일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정신 상태를 재정비시켜야 할 듯 합니다. 이건 맞아요. 이런 영상들 보시고 하시니까 아마 이렇게 되게 좋은 내용을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남 탓은 진짜 못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게 맞죠. 이 내용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 탓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확실하게 내가 원칙 세워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2월에 이제 플러스가 다 됐었잖아요. 그래갖고 리밸런싱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하고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 BOTJ AI ETF죠. 로봇 ETF, 그 다음에 CWEB, 그 다음에 EDC, 이머징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해당하는 레버리지들을 지금 매주 사고 있습니다. 매주. 언제부터 샀냐? 2월 10일부터 샀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TMF죠? TMF 세주 구매하고 매일 5,000원, 만원씩, 거의 매일 사네요, 매일. 자동 매수 걸어놨거든요. 자동 매수 걸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날만 지금 TMF 이렇게 추가로 사고 있어요. 사고. 그러니까 어제 6.8% 많이 올랐죠. 여러분, 근데 한 종목만 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종목들을 다 그때 2월 10일 날 동일하게 스타트 했거든요. 똑같이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게 뭐냐? CWEB입니다. 5.1%예요. BOTJ 4.4%입니다. 속슬 4.8이에요. 그리고 TQ도 2.9입니다. TMF 1.4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PICK는 이거 금속 관련한 그냥 레버리지도 아니에요. 일반 ETF거든요. 일반 ETF. 얘도 3.7 나는데 TMF가 1.4밖에 못 냈어요. 빠지다가 이제 반등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아니, 오르는 거 있는데 굳이 싸다고 이것만 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면 여러분 이 많은 ETF 중에 굳이 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하십시오. 다. 그냥 같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강조 드리는 거고요. 예, 자신 없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걸어 놓고, 저는 미국장은 거의 걸어 놓고 하거든요. 예, 밤에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국장을 주로 낮에 어쩔 수 없이 강의도 하고 막 하니까 합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 좀 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예, LG화 3.69, 예, 리노공업 요건 마이너스네요. 에코프로 32.56, BM 11.29, LG엔솔 3.61. 작년에 샀냐고요? 아니에요. 다 올해 샀어요. 다 올해. 예, 이 비싼 걸 이제 못 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비싸더라도 오를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아니 36% 최고 수익 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7, 8% 넘죠. 네, 수익 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싸다고 막 돈 밀어넣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효성 TNC, 고려아연 뭐 이런 거, 코스모 신소재 다 수익 괜찮잖아요. 예, 오를 땐 이런 거 사시고요. 수익 내셔서 그걸로 TMF 사시면 돼요. TQ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수익 내서 그 돈으로 TQ를 하시면 전혀 문제 없다고. 제가 2년째 이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전 지금 TQ로 손해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근 3년 동안 수익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엄청난 수익을 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익 나면 계속 매도를 하니까. 그래서 뭐 100%, 200%, 300%를 뭐 모아서 냈으면 100%는 넘어갑니다. 제가 정산해 보니까 240%는 넘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넘었고 손실이 별로 없다는 걸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럼 국내 거 주로 많이 하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XLK, 그죠? 구글, 엔비디아도 13점 이상 갔죠. 이거 36%까지 제가 갔었는데 계속 사니까, 매주 하나씩 사니까 어때요? 평단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3.23하고 36.2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36.2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3.23인데 예,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늘었으니까 결국 수익은 높아졌어요. 그럼 제가 수익금만큼 매도해서 예, 이익 실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에 너무 예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 추세가 상승세인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국 국채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항상 미국 국채는 예,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시즌에,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아마 2024년 이때쯤 될 겁니다. 좋은 기회를 줬는데 이게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분위기냐?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건 확실히 영향을 줬죠, 지금. 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되죠. 전쟁이 끌고 가려면 도와야 됩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우크라이나는 그냥 지금 지지치고 끝나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걸 지원을 하나요? 네, 국채 발행해야 돼요. 미국도 국채 발행해갖고 그걸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국 쓸 돈도 만만치 않아서 부채가 꽉 찼죠. 예, 재무부 부채 한도가 이제 이만큼 찼습니다. 국채 발행도 힘들어요. 그거를 풀어서 올리겠지만 어쨌든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거예요. 채권 시장 유동성 감소. 국채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사주던 데가 어딥니까? 중국이죠.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각국 은행들인데 최근에 미 국채 내다 팔고 있어요. 작년 말 12월 기사입니다. 미 국채 내다 파는 중앙은행들. 왜일까요? 미국 국채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들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걸 들고 있기에 예, 본인들도 돈이 없고, 그러면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누가 사줘야 되죠. 이 지금 예, 대형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없어요. 매수 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높은 금리로 발행한다고 해도 여러분 채권은 발행을 했는데 안 팔리면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갑니다. 예,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으니까 과거에 올랐다고 지금도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채 금융위기 후 최악의 급등락을 하고 있고요.
각국 채권 시장 툭치며 와라로. 이게 지금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예, 이걸 대놓고 사줄 그럴 돈 있는 애들이 없어서 전부 다 힘들다. 그리고 금이 최근에 엄청 이제 많이 낮아진 거죠. 과거에 비해. 미국 국채만 싼가요? 아닙니다. 금도 진짜 역대급으로 싼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고 금을 사고 있거든요. 그건 불편한 속내도 있는 거죠. 미국 네가 너네 살자고 지금 우리한테 이랬어? 강달러 만들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 나도 국채 보유보다는 그냥 금 갖고 있을래? 이런 약간의 미국의 행태에 대한 불만들이 섞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100% 옳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 안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네. 듣기 싫은 말씀이실 수도 있는데, 한번 꼭 곰곰이 새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만 듣고 투자하면 그때 투자해서 큰 손실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 템플턴 경께서 이런 말씀을 했죠. 대중과 뭔가 다르게 하지 않고 뛰어난 성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채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때도 뭐 비싼 가격이죠. 이제 지금은 제일 싼 가격이니까 막 채권 하는데,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저거 좋아하는 순간 별로 재미 보신 적 별로 없죠?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아무 문제 없다. 급할 거 없고요. 잘 바라보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